Hamas and the extreme elements of Hamas don't represent all the Palestinian people. And I think that it would be a mistake for Israel to occupy Gaza again. We did. طبعا دریافتم که با توجه به سناریوهایی در مقابل حزب الله هر گونه اقدامی یک زلزله بزرگ علیه صهیونیست‌ها خواهد بود. 네,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 민간인 피해 규모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주변 아랍 국가들의 반응은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전문가와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의 유달승 소장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상전은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고요. 결국엔 언제 들어가냐? 당장 내일이라도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조금 전에 그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니까 휴전을 잠시 한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임시 휴전은 아마 이스라엘 그 검문소를 여는 조건으로 이제 피난민들의 일부를 수용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지상군 투입 시점은 사실 13일부터 계속 그 가자 피난민들 대피령을 냈었고, 예. 그다음에 이어서 이번 주말에는 이제 지상군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명분은 날씨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상군 투입 시점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마 국제 여론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국제 여론이 만약에 지상전이 투입되게 되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지금 동향을 살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지상군 투입을 막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그 노력의 일환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금 전에 제가 주요 소식에서도 전해드렸는데 그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지지한다, 그리고 하마스는 척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음에도 보여주십시오. 예, 그런데 만약에 가자 지구로 들어가면 그 지상전을 펼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건 사실상 지상전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바이든은 저렇게 밝힌 이유는 어떻게 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CBS 60분 프로그램 인터뷰 핵심적인 내용은 예. 지상군 투입은 용인하지만 예. 가자 재정념은 이제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지상군은 투입하는 것까지는 투입하되 네. 뭔가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하고 나와라 어느 정도 네. 성과를 거두고 나서. 그렇죠. 근데 현재 지금 시시각각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하마스 제거를 명분으로 이제 보복 공습을 했지만 현재 점차 그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피하는 부분은 사실상 강제 이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사항인데 국제 여론의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실시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이번 하마스 그 기습 공격에 대항해서 보복 전쟁을 감행하면서 실질적으로 2006년에 철수했던 가자 지구를 재점령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국제 여론이 어떻든 간에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군은 조만간 들어가고. 네. 미국의 어떤 입장, 그러니까 바이든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점령하는 것은 좀 반대한다는 그 그렇죠. 입장도 네.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사실상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방법론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 때 그 유엔 안보리 제242호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7년에 그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금의 가자지구죠. 그리고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에 대해서 즉각적인 철수를 결의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철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쩌면 그 당시에 철수를 했더라면 오늘날 같은 이러한 비극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예. 역사는 그러한데 그러면 앞으로 네타냐후 총리라든가 이스라엘의 입장은
미국의 저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재점령까지도 갈 것으로 보인다. 그 말씀이신가요? 당초 전쟁 목표는 이렇게 확대되고 있지만 실적인 전황의 전개 양상, 예. 그 국제 여론 반발, 또 여러 가지 지금 이란이나 헤즈볼라의 대응, 또 아랍 세계의 반발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지만 예. 실제로 현재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는 초기보다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높아졌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러면 이건 참 뭐 누구도 예측하기가 힘든 건데 방금 전 열거하신 그런 변수가 향후에 이스라엘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할 변수가 될 텐데 네. 좀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가령 일부에서는 그 전쟁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게릴라전이라는 게 뭐 이스라엘군이 아무리 군사력이 높다 할지라도 뭐 그런 다양한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전황을 어떻게 좀 분석하시는지요? 실질적으로 지상전이 투입하게 되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또한 이스라엘군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력은 상대가 안 압도적이죠. 됩니다. 예, 예. 이스라엘은 정규군이지만 하마스는 민병대입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군 병력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 그리고 군 장비 어떻게 보면 현대식 전쟁과 재래식의 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제 하마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시 지형을 이용한 매복전인데 그래서 이런 매복전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군대에게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전력차가 심하기 때문에 예. 지상군이 투입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그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승리로 예.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국제 여론이 그 반미 또 반이스라엘 감정이 점차 증폭이 되면 예.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정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겠죠. 예. 현 시점에서는 아직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현재 레바논의 히즈볼라가 지금 북부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지금 여러 가지 국지전을 지금 하고 있죠. 벌이고 예. 있죠. 이런 부분에서 아랍 세계의 여론들이 이제 반이스라엘 연대와 정서가 확대되게 되면 아마 최대 변수는 사실상 헤즈볼라의 참전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방금 전 그 헤즈볼라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자면 그럼 헤즈볼라의 참전 여부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란의 참전 여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쟁 목표를 지금 초기에 하마스 제거해서 가자 지구 재점령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중동을 만들겠다라는 중동 지형 재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갑자기 이란 배후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이란이 말하자면 하마스 배우다 이런 네.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상 이란과 하마스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아 예. 하마스의 최대 지원국은 카타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예. 이란이 이렇게 제기된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세계 최고의 여러 가지 정보망과 안보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뚫혔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내에 여러 가지 여론들이 좋지 않고 이런 국내 불만과 여론들을 외부로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가상의 적 또는 실제적으로 위협으로 생각하는 국가가 필요하고 그것이 이란이라 볼 수 있고요. 또한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많은 아랍 국가들이 국교 수교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 부분까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란이 배후라고 언급하면서 예. 사실상 아랍 세계에 이란이 매우 위험한 국가라는 경고를 통해서 어떤 분열 작전. 그렇죠. 이스라엘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목적은 그러한데 그러면 이란과 헤즈볼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만약에 지상전이 이제 전개되었을 때 좀 뭐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실적으로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확정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아, 이란과 헤즈볼라까지 예. 본격적으로 전쟁에 그렇죠. 뛰어드는 그런 예, 과정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는 먼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군의 충돌 예. 또는 지금 시리아에 있는 이란 이스라엘 혁명 수비대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속에서 예. 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헤즈볼라와 시리아의 참전 여부가 관련된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2006년에 전쟁을 한 경험이 있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전쟁 불파의 신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2006년 전투에서 헤즈볼라 민병대에게 이스라엘 정규군이 치명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전쟁 불패의 신화가 깨졌죠. 그런 측면 속에서 이스라엘도 가장 우려하는 대상이 그 헤즈볼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헤즈볼라가 참전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그 현재 시리아 또는 이란까지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예단하기는 이제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좀 더 헤즈볼라가 어떻게 나올지. 헤즈볼라는 이제 레바논에 있는 어떤 무장 정파, 물론 뭐 정치 세력이죠. 정치 그렇죠. 세력이기도 하고 이제 무장 세력이기도 한데 그걸 얘기하는데 그 헤즈볼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으로 네. 들리고요. 끝으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민간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우려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 물론 지금 보도를 보면 남쪽으로 이제 피난길에 많이들 오른 것 같고 그 가자지구 남쪽이 이제 이집트인데 네. 그 이집트로 가는 길을 이제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휴전에 잠시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방금 전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뭐 가자지구에 있는 모든 민간인들이 다 피난길에 오를 수는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민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이? 사실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가 민간인의 안전과 보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이집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강한 압력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검문소를 개방하겠다고 주장하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 가자지구 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집트와 하마스가 좀 불편한 관계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집트 현재 그 시시 정권은 이제 2013년에 쿠데타를 집권했고 당시 그 전복시킨 정권이 무슬림 형제단인 무르시 정권입니다. 하마스는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의 집으로 탄생한 그 조직이기 때문에 그쪽과 더 가깝다. 이집트와 하마스가 불편한 관계이고 또한 장기적으로 많은 이제 피난민들이 이주하게 되면 앞으로 이스라엘 내부에 다양한 이 요인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많은 피난민들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또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걱정은 더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그 뭔가 중재를 여러 해야 가지 되는 중재하는 상황이군요. 부분들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참 난감한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의 유달승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